너는 나를 문 밖으로 내몰고 텅 빈 공간에 남겨두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무표정했다. 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지호는 간신히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를 되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는 걸. 나연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텅 빈 찻잔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팽팽한 침묵이 공기 속에 가득 찼다.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실처럼. 그녀는 기다렸다. 피할 수 없는 충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그날 이후 돌아온 지훈의 눈빛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사람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다. 그가 문을 열고 지친 듯이 코트를 벗어던졌다. 무겁게 떨어진 열쇠가 현관 테이블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선고를 내리는 듯했다. 무슨 얘기? 나연은 담담한 척했지만 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우리 사이에 대한 얘기. 지우는 그녀의 눈을 피한 채 마주 앉았다.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지내겠어. 끝없는 다툼들. 견딜 수 없어. 나연은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애썼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가까스로 말을 뗐다. 마음속에 차오른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버린 듯했다. 너 나가야 해. 그는 너무나 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집은 내 명의야.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짐을 싸.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곧 알람이 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도 단호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이 삶을 만들어 왔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잖아. 하지만 문서상으론 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무심했다. 차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내가 짐을 싸서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절망의 휘청이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는 무심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이야, 나연. 내가 알아서 해. 지우는 떠났다. 그리고 그녀를 이 어둡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두었다. 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도 없었다. 가슴속은 텅 비고 차갑고 씁쓸했다. 눈물은 소리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진맥진한 나연은 핸드폰을 들었다. 단 한 사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친구, 진. 안녕. 며칠만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나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떨렸다. 당연하지, 나연. 무슨 일이야? 진은 즉시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지훈이 나보고 나가래.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떠나래. 그녀의 말은 힘겹게 흘러나왔다. 마치 그 자체가 고통이 되어 그녀를 짓누르는 것처럼. 세상에. 지는 놀라며 즉시 상황의 무게를 알아차렸다. 걱정하지 마. 당장 와.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필요한 짐 몇 개만 챙기면서도 나연은 심장이 산산이 조각나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을 때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을 떠나는 건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를 두고 가고 있었다. 하지만 머물 수는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그녀는 떠나야 했다. 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나연을 지탱하고 위로해 줄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녀의 품 안에서 나연은 단순한 우정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에게 꼭 필요했던 힘이었다. 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다. 우리는 이겨낼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진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며 나연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자신의 힘을 전해주려는 듯.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진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나연은 식탁에 앉아 흐트러진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나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진이 따뜻한 팬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 상황에 휘둘리지 마. 넌 강한 사람이야.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너만의 길을 반드시 찾게 될 거야. 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자신을 믿기란 어려웠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예전의 나는 이제 없어. 변하고 싶어. 스스로를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눈빛에서 나연은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응원을 느꼈다. 그거야. 바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 진은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봐. 예를 들어 새로운 강좌를 들어보는 건 어때?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출발일 거야. 나연은 잠시 고민했다.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어. 나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미지 변신도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아마도 나 자신부터 바꾸는 게 가장 좋은 시작이겠지. 그거지. 그게 바로 첫걸음이야. 진이 신나서 말했다. 마침 내가 아는 좋은 자기계발 강좌가 있어. 그리고 우리 동네에 꽤 괜찮은 헬스장이 있는데 우리 같이 다녀볼래? 와, 정말 좋겠다. 나연은 감동한 듯 미소 지었다. 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친구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그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연은 자신의 내면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진은 항상 곁에서 그녀를 응원해 주었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는 파트너가 되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도 강해졌고 마음도 점점 단단해졌다. 나연은 스타일도 새롭게 바꾸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더욱 세련된 메이크업, 그리고 바뀐 옷차림.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지친 얼굴을 한 과거의 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아물어가는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 나 정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 모습이 좋아졌어. 아니, 사실 더 좋아진 건 내 마음이야. 진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연, 넌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어. 단지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야. 진, 정말 고마워.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걸 버텨낼 수 없었을 거야. 나연은 진심을 담아 친구를 꼭 안아주었다. 난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진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뭐야? 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더 성장하고 싶어.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해.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내 사업을 시작해본다든가. 그녀는 자신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어. 진은 자신 있게 말했다. 난 널 믿어. 나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결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인생의 폭풍에 쉽게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자신감에 있었고 이제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내면을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 걸음씩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정상을 향해. 물론 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굳건한 자신감과 소중한 사람의 지지가 있었다. 그녀는 미래가 가져올 변화들을 기대하며 설레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세련된 옷차림, 당당한 걸음걸이.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다. 예전에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운동을 마친 후 상쾌한 바람이 부는 거리를 걸으며 진과 나연은 작은 축하를 위해 단골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저녁 공기와 함께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연, 너 정말 멋져 보여. 진이 커피 잔을 들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진. 나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나연은 바로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바 카운터로 향하다가 문득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나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태연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며 마치 이 만남이
그저 평범한 하루의 한순간일 뿐이라는 듯 행동했다. 안녕, 준호.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앞에는 전혀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알던 나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신감, 세련됨, 독립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는 속이 답답해졌다. 너 많이 변했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못 알아볼 뻔했어.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나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다. 넌 어떻게 지내? 그냥 괜찮아. 준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말끝이 흔들렸다. 난 아주 잘 지내. 나연은 미소를 지었다. 진과 함께 지내면서 나 자신을 돌보고 있어. 요즘은 모든 게 완벽해.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는지. 저기, 혹시. 그는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다시 그녀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나연의 모습이 준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자신감, 그 당당함, 그 모든 것이 그를 깊이 사로잡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걸. 그날 밤, 준호는 바에서 친구 민석과 술을 마시며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민석아.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모든 걸 망쳐버렸어. 맥주 한 잔을 주문하며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나연을 만났어. 그는 힘겹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후회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어. 솔직히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그녀를 잃어버렸어. 민석은 등을 기대고 앉아 눈썹을 살짝 올렸다. 그는 유리잔을 매만지며 조용히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가 친구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물었다. 난 그녀를 되찾아야 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서 뭐든지 해서 고치고 싶어. 민석은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완전히 변했어.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 내가 과연 그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자신 없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을까? 민석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고민하던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부터 변하는 게 먼저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 그게 맞는 방법일지도 몰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내 진심을 전해볼게. 그는 결심한 듯 친구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준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메시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찾으려 애쓰며 몇 번이고 문장을 수정했다. 마침내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 나연. 우리 사이가 많이 꼬였던 거 알아. 그렇지만 난 진심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금요일 저녁, 시간 괜찮아? 메시지를 읽은 나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과거를 놓아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건 그에게 이전의 나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기회였다. 좋아. 7시에 보자. 거의 동시에 그의 답장이 도착했다. 좋아. 그럼 그때 봐. 금요일 저녁. 나연은 거울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아한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을 정성스럽게 마쳤다.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준비. 한편 준호는 미리 레스토랑 앞에 나와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안녕, 나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 정말 아름다워. 안녕, 준호. 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조용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은 후 준호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입을 떼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난 정말 미안해. 우리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내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힘들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 나연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넌 나를 혼자 남겨두고 갔어. 모든 아픔과 함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몇 마디 사과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준호는 움찔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어떤 말로도 부족하겠지.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나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고 단단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날 되찾고 싶어?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좋아. 하지만 알아도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난 내 가치를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도 알아. 준호는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 준호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말 속에서 점점 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연, 난 정말 증명하고 싶어. 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뭐든지 할게. 나연은 잠시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서늘했다. 좋아, 기회를 줄게, 준호.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준호가 기대했던 기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저녁 식사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대화 하나하나가 어색하게 느껴졌고 서로의 시선은 어긋나기만 했다. 준호는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 애썼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한편 나연은 준호의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날 버린 게 어쩌면 가장 잘된 일이었을지도 몰라. 덕분에 난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 이제 난 더 강하고 더 단단해. 준호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연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연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준호.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분했다. 넌 정말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도 다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준호는 필사적으로 희망을 붙잡으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연. 이번엔 정말 증명할게. 그러나 나연은 가볍게 비웃듯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드레스를 정리한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도 모르겠구나.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난 더 이상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내 사과도 빈말도 더는 필요 없어. 준호는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연, 제발.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잘 지내, 준호.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말을 믿어줄 다른 사람을 찾아.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나연은 등을 돌리고 천천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준호는 자리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밖으로 나온 나연은 한순간 멈춰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다. 이제 나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눈앞의 별이 빙글빙글